기나긴 항해 끝에 조이 원피스 프로그램에서 안전사고 예방 킥보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승연해적단 선장 김승연입니다. 우선 저희 해적단은 모두 기계설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장 김승연, 선원 김태민, 김재희, 노국종, 남대균, 임경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는 원피스 진행 과정과 사고 원인 조사 및 결과, 그 중에서 기계설계를 응용한 개선과 문제 상황을 개선한 상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를 진행하며 총 3회차를 모여 팀원들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1차 회의 때는 사고 원인과 킥보드의 개선 방안을 찾았고 2차 회의 때는 헬멧과 주변 기구 개선 방법을 탐구하였습니다. 3차 회의 때는 최종 결과 도출과 설계를 하였습니다. 여러 회의와 많은 탐구 과정을 거친 결과 승연해적단이 발견한 사고의 원인은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도로 위에 주차된 킥보드의 문제, 보이지 않는 야간의 킥보드, 높은 이동속도로 인한 심각한 사망과 부상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사고 원인인 헬멧 미착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는 매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사고 건수와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의 인원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하였고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내에서 2021년도에 444건의 교통단속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2배를 훌쩍 넘는 1049건을 단속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유형도 분석하였는데 1. 안전모 미착용, 2. 무면허 운전, 3. 음주운전, 4. 정원초과, 5. 기타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승연해적단에서는 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개인적 문제, 제도적 문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문제로는 남이 사용한 헬멧은 불청결해 보이고 헬멧을 착용하기 귀찮고 헬멧 착용 후 머리가 망가진다. 헬멧을 구매하는데 돈이 아깝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로는 여러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헬멧 착용을 강제화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개인의 책임만 중요시하고 기업에게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헬멧의 파손, 도난율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헬멧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은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을 받고 있다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안전한 킥보드 주행을 위해 헬멧 착용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업체에서 꼭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완해 보았습니다. 우선 킥보드 대여 시 킥보드에 있는 잠금장치에서 헬멧이 해제됩니다. 그 뒤 킥보드 사용자는 킥보드와 헬멧을 착용하여 사용하고 이후 사용자는 헬멧을 다시 잠금장치에 반납하게 됩니다. 헬멧이 대여되고 반납되는 것은 잠금장치 내에서 센서에 의해 확인됩니다. 헬멧이 반납이 완료되고 킥보드 사용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헬멧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킥보드 반납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후 해당 킥보드 앱과 연동된 계좌에서 헬멧의 비용을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헬멧의 분실률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기계 설계에서 배우는 래크와 피니언을 활용한 잠금 장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작년 제가 참여한 조이바이크 팀의 아이디어와 흡사하여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 원인인 도로 위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프리플로팅 방식을 선호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를 정리하려고 하면 바퀴가 잠겨있거나 알람이 울리고 킥보드의 무거운 무게로 도로 위에서 정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설계과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한 두 번째 아이디어로 렛칫을 활용한 이동바퀴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렛칫 바퀴가 킥보드에 설치되어 주차 후에도 정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렛칫이라는 기술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역방향으로는 회전이 안되게 합니다. 이 렛칫이라는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1. 바퀴가 킥보드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하여 렛칫 바퀴를 이용하여 킥보드의 주행을 할 수 없게 한다. 2. 간단한 구조가 장점으로 파손의 우려가 적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좌측 사진처럼 평소에는 부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후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생길 경우
렛츠 바퀴를 보조대처럼 뒤쪽으로 끌어내려 킥보드를 치울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야간 킥보드 주행 시 어두워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야간에 갑자기 나온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야간에는 킥보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킥보드의 라이트는 전방에만 부착되어 있어 측방, 후방에서는 킥보드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 반사판이 달려있으나 작기 때문에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진다. 반사판에 이물질이 묻거나 반사판에 접착제가 낡아 반사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보이지 않는 킥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킥보드에 LED를 설치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킥보드의 옆단, 바퀴 후방, 바퀴 측방에 LED를 설치합니다. 이후 야간, 새벽 시간대에 센서를 활용하여 점등을 합니다. 만약 낮에 점등이 필요한 경우 앱을 통해 점등하고 킥보드 사용 이후에 소등을 하게 합니다. 이로 인한 예상 효과로는 킥보드 운전자가 자기 위치를 불빛으로 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고, 야간에 또는 새벽에 이용하는 운전자를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기 쉬워 차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로 인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보행하는 도로에서 25km는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승현 해적단의 아이디어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GPS를 활용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계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자료를 조사하며 차량 속도를 줄이니 자연스레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 사고가 일어나도 사망률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킥보드의 대여와 반납에 GPS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현 해적단이 예상한 속도 제한과 허용구역입니다. 속도 제한 구역은 주택가, 사람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과 이미 대학 캠퍼스처럼 차량이 2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속도 허용 구역은 속도 제한 구역 외 지역과 도로의 시야가 확보된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승현 해적단이 항해를 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결론 내린 결과 킥보드 안전사고의 최고 예방책은 헬멧 착용과 안전한 주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승현 해적단의 항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